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교산입니다. 지금 한동안 저희가 읽을 책은 부의 추월 차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국 아마존 서적의 베스트셀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융, 사업, 경제 분야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책 1위에 선정된 바로 그 화제의 책입니다. 부의 추월 차선.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다 많이 읽어보셨던 책일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런 쪽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 분들은 또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죠. 그죠? 아시는 분들에게는 유명한,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저도 최근에 이쪽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책은 전혀 몰랐었습니다. 근데 강력한 추천을 받고 한번 읽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저는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0일 정도 기간 동안에 책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복습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대목들, 그리고 좀 울림이 컸던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 12개 정도 주제를 가지고서 이 책을 한번 파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좀 잘근잘근 한번 씹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같이 곁들이고요. 첫 번째로 이 책의 맨 첫 번째 파트, 가장 중요한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순서로는 제 2챕터입니다. 페이지로 22쪽이요. 그 챕터 제목은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지금 여기에는 그 필자가 있잖아요. 필자 이름이 이제 MJ 드마코라고 하는 사람인데 엄청난 부자가 됐나 봐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계기로 해서 부자가 되려고 결심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고, 또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부자의 반열에 올랐는지가 아마 이 챕터의 핵심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가장 그 구체적이면서도 그 핵심적인 스타트 지점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챕터에서는 그 필자의 그 어떤 부자로 유턴하게 되는 어떤 계기, 그 계기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글을 좀 읽어볼게요. 10대 시절, 필자 이름은 아까 말했듯이 MJ 드마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0대 시절 나는 젊은 부자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부 플러스 젊음이라고 하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신체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엄청난 경쟁을 뚫거나 재능을 타고나서 배우나 가수 혹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로 성공한 사람들이다. 내가 그런 사람들의 뒤를 쫓는다는 건 불가능했다. 그래서 나는 일찌감치 꿈을 포기했다. 진학하고 취직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희생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돈을 마음껏 써보겠다는 꿈과 저택과 외제차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 삶이지 않나요? 어렸을 적에는 막 엄청난 그 꿈을 꾸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죠? 그런 꿈을 꾸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를 알게 되면서 그 사회가 얼마나 좀 쉽지 않고, 그죠?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면서 그런 꿈들을 하나하나 버려나가죠, 그죠? 그래서 극히 이제 평범한 삶을 꿈꾸죠, 그죠? 생각해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죠? 버티고 살기에도 어떤 때 보면은 되게 좀 벅찬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감히 내가 어떤 부자가 될 수 있어? 부자들은 뭔가 나하고는 좀 다른 저세상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크게 가난하지 않고 크게 이렇게 밥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그 행복한 거기에 만족하는 어떤 그런 소시민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50평생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부자들의 이제 사고 방식이라든가 이런 생활 습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나하고는 너무나 다른 어떤 그런 사고 방식,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형태 이런 걸 보면서 저 굉장히 쇼킹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단 저부터요. 자, 그다음에 조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이 그 부자의 눈을 뜬 어떤 그 계기가 됐던 사건입니다. 내 인생을 바꾼 90초. 나는 시카고에서 자랐다. 어렸을 적에는 친구가 별로 없는 뚱뚱한 아이였다. 나는 또래 여자아이들이나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었다. 대신 도넛을 한가득 물고 톰과 제리를 보며 소파에서 뒹굴기를 좋아했다. 부모의 보살핌은 받지 못했다. 부모는 내가 어렸을 때 이혼했고 우리 형제는 어머니 손에 자랐다. 어머니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KFC에서 닭 튀기는 일을 했던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직업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주로 군것질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하는 식으로 되는 대로 살았다. 당시 내가 기울인 노력이라곤 누워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기 위해 고장난 리모컨 대신 부러진 빗자루 마루를 틀어 올리는 것뿐이었다. 또 집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갈 때만 움직였다. 달달한 아이스크림이 주는 기쁨은 내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 필자도 굉장히 그 가난한 그죠? 가난한 집에서 부모의 가르침이나 부모의 어떤 넉넉한 그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그 경제 교육이나 가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그냥 하루하루 빈둥거리면서 시간만 보내는 어떤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여기서부터 흥미진진하네요.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날이었다. 그날도 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보았다. 80년대 크게 흥행한 영화 캐논볼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람보르기니 카운타크 나의 드림카. 여기서 이제 람보르기니 차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비싼 차죠. 자, 그 차를 드디어 보게 된 겁니다. 눈앞에서. 나는 마치 신을 목격한 신도라도 된 듯이 근엄하고 전능한 왕처럼 서 있는 그 차를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경이로움에 휩싸인 나는 어느새 아이스크림을 먹겠다는 생각도 새까맣게 잊었다. 이 친구가 람보르기니를 그때 영화에서 보고 난 다음에 그 차에 그냥 흠뻑 빠진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그 차를 사진으로 뽑아서 막 방 안에다가 붙여놓고 있잖아요. 막 그런 굉장히 그 매니아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 몇 분간 넋을 잃고 보다가 한 젊은 남자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나와 차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고야 정신을 차렸다. 그 남자는 기껏해야 25살 정도 되는 걸로 보였다. 나는 그 남자가 차 주인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저렇게 젊은 사람이 그죠? 차 주인일 리가 없어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머리가 희끗하니 약간 벗겨지고 두 계절은 지난 옷을 입은 나이든 남자를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바로 주인이었다. 나는 그 남자가 혹시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했다. 아니면 억대 유산을 물려받은 부잣집 자식이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운동선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한번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혹시 직업이 뭔지 혹시 여쭤봐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발명가란다 라고 예상 밖의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당황해서 그 다음 질문을 하지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차이는 뭐냐? 그때부터 이제 이 친구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나도 람보르기니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나도 그 책을 직접 사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때부터 이제 이 친구는 그 필자는 부자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아마 타고난, 그죠? 그 부모의 덕으로 억만장자가 되거나 뭐 그 복권에 당첨된 그런 부자가 아니라 젊었을 때 뭔가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파고들기 시작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죠? 부자들의 사고방식, 부자들의 행동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우리들처럼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 이제 좀 다르게 하루하루 빈둥거리지 않고 이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결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많은 실패들이 있었고 우울하고 그죠? 성공하고는 거리가 멀고 계속 그 피곤하고 그죠? 그런 사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우연히 또 어느 추운 겨울날 밤에 하루 종일 리무진을 운전을 했나 봐요. 피곤해 지쳐 돌아오는 길에 하루가 저물고 아무도 없고 신발은 완전히 눈에 묻혀가지고 축축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이거 뭘 하고 있는가, 내 인생이 결국 이런 거였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드디어 생각을 하게 됐고 드디어 새로운 데로 이사를 하면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여기에서 크게 달라져야 된다, 이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어떤 그 프레임의 전환을 시도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은 리무진을 소개해주는 그런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이제 돈이 되는 나무로 이렇게 확실하게 키움으로써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대단한 부자가 됐던 그 기초를 다진 것 같아요. 이게 시작이었죠, 그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친구는 지금 그 전에 리무진 운전기사 일을 했대요. 그래서 리무진 운전기사 일을 쭉 하면서 맨날 그 운전기사를 하면서 거기에 탔었던 그 리무진에 탔었던 많은 부자들을, 그죠? 리무진 타려면 부자들이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무진을 탔었던 고객들, 그러니까 고객들, 그 부자들의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그분들이 과연 뭘 원하나, 그분들의 니즈, 부자들의 니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이제 사업화, 비즈니스화 시킨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리무진 손님 가운데서 한 명이 뉴욕에 있는 리무진 회사 중 괜찮은 회사를 알고 있는지 내게 물어본 적이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시카고에 사는 사람인데 뉴욕에 있는 리무진이 필요하다면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친구의 그 부의 나무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나는 공격적으로 웹사이트를 홍보했다. 이메일을 보내고 고객 확보 전화를 돌리고 편지를 보냈다. 검색 엔진 최적화 기술을 배웠다. 많은 공부를 하면서 직접 웹사이트를 구축하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들까지도 공부하고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뭔가 틀을 잡히고 그것을 중간에 한번 그 매도를 하고 돈을 받고 팔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그것을 재입수하고, 그죠? 다시 재구매한 거죠. 그 회사를. 그러면서 돈이 열리는 나무를 탄생시킨 거죠. 그 이야기가 뒤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일 첫 번째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그 이 챕터의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그 MJ 여기 필자인 MJ 드마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부자의 서막을 열게 됐는가 있잖아요. 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이 책을 전체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책을 읽어 나가는데요. 이 단원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필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그 속에 녹아 있는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그 정말 아주 평범한 소시민에서 어떻게 그 부자의 방향으로, 부자의 길로 유턴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했는가, 뭐가 바뀌었는가, 그리고 그 힌트는 뭐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이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챕터가 제일 중요한 챕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분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조금 더 굉장히 더 좋았어요. 가면 갈수록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저에게 심쿵했던 구절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시리즈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